어머니라는 이름은 때로 세상과 싸울 이유가 됩니다. 엄마 문 좀 열어줘. 근지야, 이게 무슨 짓이야?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어. 제 주제도 모르고. 애 낳기 직전인 딸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요? 엄마 미안해. 내가 먼저 부쉈어. 그날 밤 나는 사도집을 박살냈습니다. 그날 밤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장대비였죠.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귀를 찢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시장 일을 마치고 막 샤워를 끝낸 참이었어요. 몸은 녹초가 됐지만 마음만은 가벼웠죠. 다음 주면 은지가 아기를 낳을 예정이었거든요. 제 손주를요. 평생 딸 하나 키우느라 악착같이 살았는데 이제 손주 얼굴을 본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머리를 말리고 있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 똑똑똑. 처음엔 바람에 뭔가 부딪히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밤 2시가 넘은 시각이었으니까요. 누가 이 시간에 찾아오겠어요? 하지만 소리는 계속됐습니다. 똑똑, 똑똑똑. 점점 더 약하게, 힘없이. 그때였어요. 엄마 희미하게 들려오는 목소리.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목소리, 은지였어요. 내 딸이었습니다. 급하게 문을 열었죠.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문 앞에 은지가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로요.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눈에 들어온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얼굴에 핏자국이 있었어요. 입술은 터져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죠. 그리고 팔. 은지의 가느다란 팔엔 시퍼런 멍자국이 여기저기 찍혀 있었습니다. 누가 힘껏 움켜쥔 자국이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은지의 배였습니다. 만삭의 배. 곧 터질 것 같은 그 배를 감싸고 있는 은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은지야. 저는 비명을 삼키며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딸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비를 얼마나 맞았는지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안아 집 안으로 들어갔죠. 은지는 제 품에 안긴 채 축 늘어졌어요.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눕히고 얼굴을 닦아주는데 손이 떨렸어요. 화장실에서 수건을 가져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은지의 팔을 잡는 순간 손에 잡힌 건 멍자국이었어요. 새로 생긴 것부터 오래된 것까지 여러 개의 멍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누가 이랬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도훈이야? 아니면 시어머니야? 은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을 깨물고 있을 뿐이었죠. 말 좀 해봐, 은지야. 엄마한테 말해. 저는 딸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어요. 하지만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나 잘못했어. 무슨 소리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죠? 9달 동안 뱃속에 아기를 품고 있던 내 딸이 대체 뭘 잘못했단 말입니까? 저는 수건으로 은지의 몸을 닦아주며 이를 악물었어요. 뱃속의 아기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곧 세상에 나올 생명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제 손자가, 아니 손녀가 그 작은 생명이 어떻게 될 뻔했는지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은지야, 옷 갈아입고 이불 덮고 있어.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엄마가 다 해결할게. 기다려. 은지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안 돼가지 마 하지만 저는 딸의 손을 뿌리쳤어요. 지금은 따뜻하게 달래줄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었어요. 그리고 현관에서 차키를 집어들었습니다. 밖에선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죠. 가로등 불빛이 빗줄기에 일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 눈엔 오직 한 가지만 보였어요. 사돈집.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애 낳기 직전인 애를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누가 됐든 내 딸을 이렇게 만든 놈은 가만 안 둔다. 차는 빗길을 가르며 달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반이었어요. 사돈집까지는 15분 거리.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찾아가는 게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식이 통하지 않았어요. 내 딸이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었는데 예의를 차릴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지만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다행히 차가 없었어요. 아니, 차가 있었어도 멈추지 않았을 거예요. 제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사돈집, 그 집에 가서 따져 묻는 것. 아니,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부숴버리는 거였죠. 빗속을 뚫고 차는 달렸습니다. 은지의 떨리던 손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터진 입술에서 흘러내리던 피가 눈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배, 곧 태어날 내 손주를 품고 있던 그 배가 제 가슴이 미어졌어요. 사돈집 골목이 보였습니다. 저는 차를 급정거했어요. 문을 박차고 내렸습니다. 비가 제 얼굴을 때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현관까지 뛰어갔죠. 그리고 주먹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니, 두드린 게 아니라 쳤어요. 쾅, 쾅, 쾅. 나와요. 당장 나와. 내 딸 어떻게 한 거야? 제 목소리가 빗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집안에서 불이 켜지는 게 보였어요.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죠. 문이 열렸습니다. 사돈 윤명자가 놀란 얼굴로 서 있었어요. 누구세요? 저는 대답 대신 그녀의 멱살을 움켜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돈집을 박살냈습니다.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게 괜찮아 보였어요. 아니, 괜찮다고 믿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사돈집 현관에서 멱살을 잡고 있는 제 모습이 믿기지 않아요. 겨우 사흘 전만 해도 저는 행복한 예비 할머니였거든요.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나갔죠. 제가 운영하는 반찬 가게는 아침 일찍 문을 열어요. 단골 손님들이 출근길에 들르시거든요. 김치 포기를 다듬고 반찬을 담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팔이 아프고 허리가 뻐근했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다음 주면 손주를 본다는 생각에 힘이 났습니다. 정수기 씨, 딸 곧 애 낳는다며? 단골 박 여사가 들어왔어요. 축하해요, 정말. 고맙습니다, 언니.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저는 싱글벙글 웃으며 대답했죠. 아이고, 그래. 처음 손주 보는 거지. 얼마나 예쁠까? 그러게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날따라 손님이 많았어요. 김치를 담가달라는 주문이 밀려들었죠.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고 통에 담는 일. 손이 시리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이렇게라도 벌어야 은지한테 아기용품 사줄 수 있으니까요. 점심을 대충 때우고 오후 2시쯤 됐을 때였습니다. 가게 앞 평상에 앉아 잠깐 쉬고 있는데 은지 생각이 났어요. 요즘 통화를 자주 못했거든요. 바쁘다는 핑계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전화를 안 했죠. 미안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은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밝지 않았어요. 은지야, 엄마야. 응, 엄마. 입덧은 좀 괜찮아? 요즘 많이 힘들지? 응, 괜찮아. 대답이 짧았어요. 뭔가 기운이 없었습니다. 밥은 잘 먹어? 시어머니가 잘 챙겨주시고? 응, 잘 먹어. 또 짧은 대답이었죠. 제 가슴이 뜀박질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은지는 원래 수다스러운 아이거든요. 엄마한테 전화하면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줄줄 늘어놓곤 했어요. 근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은지야, 혹시 무슨 일 있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아니, 엄마. 아무 일도 없어. 은지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그때였습니다. 전화 너머로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지야,
전엔 며느리가 밥상 차렸는데 요샌 누가 이렇게 느려? 시어머니 윤명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지금 전화하고 있을 때야? 밥상이나 빨리 차려. 은지가 작게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어머님. 지금 할게요. 엄마, 나 전화 끊을게. 밥상 차려야 돼. 은지야, 잠깐만 하지만 전화는 이미 끊겨 있었어요. 뚝.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귀에 댄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시어머니의 그 목소리,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마치 하인을 다루는 듯한 말투였죠. 그리고 은지의 목소리, 너무 작고 힘이 없었어요. 정수기 씨, 괜찮아요? 옆 가게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아, 네. 괜찮아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죠.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길을 걸으며 계속 은지 생각을 했어요. 시댁 생활이 힘든 건 아닐까? 시어머니가 구박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은지 시어머니는 교회도 다니시고 점잖은 분이라고 했잖아. 스스로를 달랬어요. 며느리 시절이 다 그런 거라고, 조금만 참으면 애 낳고 나면 좋아질 거라고. 하지만 가슴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엄마의 직감이라고 할까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은지한테 다시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밤늦게 전화하면 시어머니한테 또 눈치 보일까봐 참았어요. 대신 문자를 보냈죠. 은지야, 힘들면 언제든 엄마한테 말해. 알았지? 답장은 한참 뒤에 왔습니다. 응, 엄마. 걱정 마. 잘 지내. 하지만 그 문자는 저를 안심시키지 못했어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자꾸 이상한 꿈을 꿨어요. 은지가 울고 있는 꿈, 누군가 은지를 때리는 꿈. 새벽에 벌떡 일어났죠. 식은땀이 등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에이, 괜한 걱정이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은지한테 전화했어요. 하지만 통화는 항상 짧았습니다. 은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고 배경에서 들리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갑게 들렸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곧 애 낳으면 좋아질 거야. 저는 계속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애 낳으면 다 좋아져. 손주 보면 시어머니도 마음이 풀릴 거야. 하지만 그건 제 바람일 뿐이었습니다. 사흘 뒤, 비 오는 밤, 은지가 피투성이로 돌아왔어요. 제 모든 예감이 현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사돈집 현관에 서 있습니다. 분노로 몸이 떨리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겁니다. 내 딸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 절대 가만 안 둘 거예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은지가 병원 침대에 누워 제게 털어놓은 이야기예요.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내 딸이 그 집에서 얼마나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는지 엄마인 제가 몰랐다는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은지의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됐어요. 시계 알람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목소리로요. 은지야, 아침이야. 일어나야지. 다정한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명령조였죠. 은지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시계를 보면 새벽 6시. 만삭의 몸으로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시어머니는 몰랐을 겁니다. 부엌으로 가면 이미 명자가 앉아 있었어요. 밥은 어제 해놨으니까 국이랑 반찬만 데우면 돼. 시아버지는 국간 싱겁게 하시는 거 알지? 네, 어머님. 은지는 대답하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배가 나와서 앞치마 끈을 묶기가 힘들었어요. 손이 닿지 않았죠. 뭐해? 빨리 안 하고. 명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죄송해요. 지금 할게요. 은지는 서둘러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냈어요. 김치찌개를 데우고 계란말이를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아침마다 계란말이를 드셨거든요. 상을 차리는 동안 명자는 거실에 앉아 TV를 봤어요. 은지가 국그릇을 나르는 걸 흘끔 보더니 말했죠. 은지야, 국이 왜 이렇게 짜 보여? 네. 제가 맛을 봤는데 괜찮던데요. 아니야, 짜. 물 좀 타. 어머님, 시아버지께서 싱겁게 드신다고 하셔서 이미 싱겁게 했는데요. 내가 짜다는데 싱겁다는 거야. 말대꾸야. 은지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국에 물을 탔습니다. 하지만 식사 시간에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죠. 국이 좀 싱겁네. 명자가 즉시 말했어요. 봐, 내가 뭘 했어. 물을 너무 많이 탔잖아. 은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밥을 다 먹고 나면 설거지가 기다렸어요. 그리고 청소, 거실, 방, 화장실. 만삭의 몸으로 걸레질을 하는 건 고문이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배가 바닥에 닿을 것 같아서 자세를 낮추기가 힘들었죠. 하지만 명자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편하게만 살려고 해. 은지가 청소하는 걸 지켜보며 말했어요. 우리 때는 시어머니 빨래까지 다 손으로 했는데 은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면 또 말대꾸라고 할 테니까요. 빨래를 넣을 때가 제일 힘들었대요. 계단을 올라가 옥상으로 가야 했거든요. 빨래 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오르는 은지의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배가 조여왔어요. 아기가 발로 차는 것 같았죠. 옥상에 도착하면 숨이 차서 한참을 서 있어야 했어요. 그때 아래층에서 명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지야, 뭐해? 빨래 아직도 안 널었어? 지금 하고 있어요, 어머님. 은지는 서둘러 빨래를 널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점심을 준비하고 또 설거지하고 오후가 되면 은지는 녹초가 됐어요. 소파에 잠깐 앉아 있으면 명자가 말했죠. 은지야, 저녁 장 봐야 하는데 같이 갈래? 사실은 명령이었습니다. 같이 가라는 거였어요. 마트에 가면 명자는 이것저것 카트에 담았어요. 무거운 물건들을요. 쌀 한 포대, 김치, 음료수. 은지야, 내가 밀어. 만삭인 며느리한테 무거운 카트를 밀게 했습니다. 은지는 힘겹게 카트를 밀었어요. 배가 카트에 부딪혔지만 참았죠. 집으로 돌아오면 짐을 날라야 했어요. 3층까지 계단을 오르내리며요. 은지야, 천천히 해. 다칠라. 명자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자신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죠. 남편 도우는 어땠냐고요? 저녁 7시에 퇴근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은지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죠. 왔어? 도우는 그렇게 말하고는 곧장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지한테 힘들지 않아? 괜찮아? 그런 말 한마디 없었어요. 저녁상을 차리면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은지는 가장 마지막에 앉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먹기 시작한 후에요. 도은아, 오늘 회사에서 뭐 했어? 시아버지가 물었죠. 그냥 회의하고 보고서 쓰고 그랬어요. 힘들지? 괜찮아요. 은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밥을 먹었어요. 아무도 은지한테 묻지 않았습니다. 은지야, 오늘 힘들지 않았어? 그런 말 한마디도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시댁에 손님이 왔습니다. 명자의 친구들이었죠. 4~5명 되는 여자들이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은지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았습니다. 사과, 배, 귤. 정성스럽게 담아서 내놨죠. 어머, 며느리가 이렇게 젊어? 좋겠네. 한 여자가 말했어요. 젊긴 뭐가 젊어.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명자가 대답했습니다. 은지는 부엌으로 돌아가며 그 말을 들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죠. 요즘 며느리들은 시부모 섬길 줄도 모르잖아. 다른 여자가 맞장구 쳤어요. 맞아. 우리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명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은지야. 네, 어머님. 물 좀 더 가져와. 네. 은지는 부엌에서 물을 받아들고 나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쟁반이 흔들렸죠.
그때 명자가 손님들 앞에서 말했어요. 이 집안에 애 낳으러 들어온 여자는 많아도 내가 제일 성질머리 있어. 은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쟁반을 든 채로요. 손님들이 웃었어요. 어머, 며느리 앞에서 그런 말 해도 돼? 괜찮아. 사실이니까. 그 순간 은지의 뭔가가 끊어졌습니다. 참고 또 참았던 그 무언가가요. 저도 사람이에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람이라고요. 쟁반을 탁자에 내려놓는데 물컵이 넘어졌습니다. 물이 쏟아졌죠. 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명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죄송하지 않아? 죄송해요 하지만 전 사람이에요. 사람? 은지는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거실 식탁을 쳤어요. 손바닥으로 내리쳤죠. 쾅! 그러다 발이 헛디뎠어요. 쏟아진 물에 미끄러진 겁니다. 은지는 균형을 잃었어요. 그리고 넘어졌습니다. 쿵!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으며 본능적으로 배를 감쌌죠. 으악! 은지가 비명을 질렀어요. 배가 조였습니다. 아기가 괜찮을까? 야, 너 지금. 명자가 소리쳤지만 은지는 듣지 못했어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해. 지금 당장. 은지는 바닥에서 일어났어요.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갔습니다. 어디가? 은지야. 도훈이 붙잡으려 했지만 은지는 뿌리쳤죠. 나요. 손대지 마요.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은지는 그 빗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엄마한테 가야 해. 엄마한테만 가면 돼. 그렇게 은지는 빗속을 걸었어요. 차를 잡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저 걷고 또 걸었죠. 엄마 집까지. 그리고 제 집 문 앞에 쓰러진 겁니다. 차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와이퍼가 빗물을 쓸어내는 소리만 귓가에 울렸어요. 제 손은 핸들을 움켜쥔 채 하얗게 질려 있었죠.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아니, 알고 있었습니다. 둘 다였죠. 애 낳기 직전인 애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절대 가만 안 둬. 절대로. 신호등이 빨갛게 켜졌지만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다행히 차가 없었어요. 아니, 차가 있었어도 멈추지 않았을 겁니다. 사돈집 골목이 보였습니다. 오래된 주택가였어요. 2층짜리 단독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죠. 사돈집은 골목 안쪽에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급정거했어요.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죠. 문을 박차고 내렸습니다. 비가 제 얼굴을 때렸어요. 차갑고 거세게.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보였어요. 저 집, 사돈집, 내 딸을 그렇게 만든 집. 골목을 뛰어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빗속에서 흔들렸어요. 발밑에 무릉덩이가 튀었지만 개의치 않았죠. 사돈집 대문이 보였습니다. 흰색 철문이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예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증오스러웠어요. 현관까지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먹으로 문을 쳤어요. 아니, 두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쳤어요. 쾅, 쾅, 쾅. 나와요. 당장 나와. 제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 딸 어떻게 한 거야? 나오라고. 집안에서 불이 켜졌어요. 누군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죠. 문이 열렸어요. 사돈 윤명자가 놀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어요. 누구세요?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명자의 멱살을 움켜잡았죠. 잠옷깃이 제 손에 구겨졌습니다. 누구긴 누구야? 저는 소리쳤어요. 내 딸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애배에 있는 애를. 명자를 흔들었습니다. 거세게요. 사람이야, 괴물이야. 뭐야 이 사람이. 명자가 제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저는 힘이 났습니다. 분노가 저를 강하게 만들었죠. 내 딸이 피투성이로 돌아왔어. 입술이 터지고 팔에 멍이 가득했다고. 그게 무슨이 어디 있어. 만삭인 애를 이렇게 만들어놨으면서 저는 명자를 밀쳤습니다. 명자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저는 현관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보였어요. 소파와 TV, 식탁, 그리고 바닥에 물이 쏟아져 있었죠. 식탁 위는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접시가 깨져 있고 과일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여기서 내 딸이 쓰러진 거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서 내 딸이... 잠깐 진정하세요. 그때 계단에서 누군가 내려왔어요. 사위 도훈이었습니다. 부스스한 머리에 티셔츠 차림이었죠. 장모님,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긴. 은지가 피투성이로 돌아왔어. 내가 이렇게 만든 거야? 아니에요. 오해예요. 도훈이 손을 내저었어요. 은지가 혼자 넘어진 거예요. 우리가 때린 게 아니라 혼자 넘어져? 만삭인 애가 왜 혼자 넘어져? 저는 도훈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아내를 제대로 안 지켰잖아. 장모님, 제발 진정하세요. 도훈이 제 팔을 붙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내 딸 제대로 못 지키는 놈이 감히. 도훈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죠. 당신이 제대로 했으면 은지가 그렇게 됐겠어? 저는 도훈을 노려봤습니다. 엄마가 며느리 구박하는데 왜 말리지 않았어? 왜? 저도 몰랐어요. 은지가 괜찮다고 해서 괜찮을 리가 있어. 눈이 있으면 봤을 거 아냐. 명자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야, 우리 아들한테 왜 그래? 왜긴 왜야? 아들 제대로 못 키워놓고. 저는 명자를 돌아봤습니다. 아들 잘못 가르쳐서 우리 딸이 이 꼴이 된 거잖아. 뭐?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다고. 명자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은지가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지. 뭐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만삭인 애한테 청소에 빨래에 밥까지 시켜놓고 제대로 못한다고? 요즘 며느리들은 그것도 못해. 그것도 못해? 뱃속에 애가 있는데?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아이고 진짜 사람 같지도 않네. 뭐라고? 명자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지금 나보고 사람이 아니래? 네, 사람 같지 않아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사람이면 만삭인 며느리를 그렇게 못 부려. 명자가 저한테 달려들었어요. 인연이 손을 들어 저를 치려 했죠. 하지만 저는 피했습니다. 그리고 명자의 손목을 잡았어요. 날 치려고? 감히? 나. 명자가 소리쳤지만 저는 놓지 않았습니다. 내가 우리 은지한테 이렇게 했지? 이렇게. 저는 명자의 손목을 비틀었어요. 세게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말을 각인시키려고요. 으악. 명자가 비명을 질렀어요. 도훈이 달려들어 저를 떼어놓으려 했죠. 장모님, 제발, 비켜. 저는 도훈을 밀쳤습니다. 도훈이 소파에 넘어졌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2명이 들어왔죠. 무슨 일이십니까? 경찰관님. 명자가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날 때렸어요. 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언제 때렸어? 손목 봐요. 여기. 명자가 손목을 보였습니다. 약간 붉어져 있었어요. 이 사람이 비틀었다고요. 그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목을 잡은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일단 진정하시고 경찰서 가시죠. 경찰이 제 팔을 잡았어요. 폭행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폭행?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 딸을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그건 경찰서 가서 진술하세요. 경찰은 단호했어요. 지금은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셨으니 일단 동행해야 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저는 발버둥 쳤습니다. 내 말 좀 들어봐요. 내 딸이.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경찰은 저를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빗속으로요. 저는 뒤돌아봤어요. 명자가 도훈에게 기대어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죠. 피해자처럼 보였어요. 아니야, 이게 아닌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경찰차 뒷좌석에 앉혀졌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 출발했죠. 빗속을 달리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은지를 지키려다 오히려 제가 범죄자가 된 건가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가도 똑같이 했을 겁니다. 내 딸을 위해서라면요. 경찰서는 차갑고 밝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어요. 새벽 3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경찰서 안은 환했죠. 저는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옷은 여전히 비에 젖어 있었고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경찰이 물었어요. 젊은 남자 경찰이었습니다. 한정숙입니다. 제 목소리가 잠겨 나왔어요. 연세는 58세요. 주소는? 경찰은 기계적으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주소를 말하고 직업을 말하고 가족관계를 말했어요.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내가 지금 경찰서에 앉아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평생 법 한 번 어긴 적 없이 살았는데, 시장에서 반찬이나 팔며 성실하게 살았는데,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고 폭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말했어요. 인정하십니까? 손목을 잡은 건 맞아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비튼 게 아니라 그냥 잡은 거예요. 세게 안 했어요. 그래도 상대방이 다쳤다고 진술했습니다. 다쳤다뇨? 손목이 좀 붉어진 것 뿐인데요.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게 다친 거예요? 우리 딸은 온몸에 멍이 들었는데. 따님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요. 경찰이 손을 들어 저를 제지했습니다. 지금은 오늘 밤 사건에 대해서만 진술하세요. 따님 거는 따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 딸이 당한 건 어떻게 하라고요? 그건 따님이 직접 신고하셔야죠.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은지가 신고할 수 있을까요? 저 아이는 지금 집에서 떨고 있을 텐데. 겁에 질려서 움직일 수도 없을 거예요. 아주머니, 일단 진정하세요. 경찰이 물 한 컵을 내밀었습니다. 천천히 진술하시면 됩니다. 저는 물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려서 물이 컵 밖으로 튀었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경찰서 문이 열렸어요. 여기 한정숙 씨 계십니까?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조기태였습니다. 우리 가게 단골이자 택시기사인 기태 씨. 기태 씨?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아, 이분 아십니까? 경찰이 물었어요. 네, 알아요. 기태가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분 나 알아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해요? 경찰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피해자가 명백히 폭행당했다고 진술했는데요. 제가 현장 근처에 있었어요. 기태가 말했습니다. 마침 손님 태우고 그 골목 지나가다가 봤거든요. 뭘 보셨는데요? 이분이 사돈댁집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런데 폭행하러 간 게 아니라 딸 때문에 급하게 찾아간 것 같던데요. 어떻게 아십니까? 이분 평소에 그런 분 아니에요. 기태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뭔가 따뜻한 게 있었어요. 정수기 씨는 시장에서 20년 넘게 장사하신 분이에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죠. 절대 함부로 폭력 쓰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도 오늘 밤엔 폭력을 행사했잖아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그건 기태가 잠시 망설였어요. 뭔가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이 시간에 사돈집 찾아갈 정도면요. 경찰은 한참 생각하더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따님한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딸이 피투성이로 집에 왔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삭인데 온몸에 멍이 들고 입술이 터져 있었어요. 그게 사실입니까? 네.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 찍어뒀어요. 은지 팔에 난 멍자국. 경찰에게 휴대폰을 보여줬죠. 경찰이 사진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건 심각한데요. 그래서 제가 미친 듯이 사돈집에 간 거예요. 제정신으로 어떻게 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새끼가 저렇게 다쳤는데. 기태가 다가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어머니, 울지 마세요. 기태 씨 괜찮아요. 다 괜찮아질 거예요. 그의 목소리엔 묘한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한숨을 쉬었어요. 일단 따님 거는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정폭력이요? 네. 만약 시댁에서 며느리를 학대했다면 그건 범죄예요. 그럼 우리 은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전 어떡하고요? 오늘 거는 일단 쌍방 폭행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하면 넘어갈 수 있어요. 합의요? 네. 사돈분하고 얘기해 보세요.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으니. 경찰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일단 귀가하세요. 내일 다시 오셔서 따님 건으로 정식 신고하시고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기태가 제 팔을 붙잡아줬죠. 천천히 하세요, 어머니. 고마워요, 기태 씨. 별 말씀을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까보다는 약해진 것 같았습니다. 기태가 우산을 펼쳐들었죠. 제 차 타세요. 집까지 태워드릴게요. 아니에요. 제 차가 있어요. 사돈집 앞에 두고 오신 거 아니에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차를 사돈집 앞에 두고 왔어요. 아, 맞다, 걱정 마세요. 제가 나중에 빼다 드릴게요. 일단 집에 가셔야죠. 기태의 택시에 올랐습니다. 뒷좌석에 앉으니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긴장이 풀렸는지 눈물이 또 흘러나왔습니다. 왜 우세요, 어머니? 기태가 백미러로 저를 봤어요. 그냥 다 끝난 것 같아서요. 아직 안 끝났어요. 기태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오늘 밤에 사돈집 가신 건 실수예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실수라뇨? 따님이 다친 이유를 제대로 알기도 전에 화부터 내셨잖아요. 그건 물론 이해해요. 저도 딸 있으면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에요. 그럼 뭘 하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요? 아니요. 기태가 차를 천천히 몰았습니다. 진짜 이유부터 알아야 해요. 따님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아요. 저는 은지한테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저 피투성이로 돌아온 딸을 보고 분노만 했죠. 정작 은지가 뭐라고 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지 않았습니다. 은지한테 물어봐야 하는 거죠? 네. 기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대로 된 진실을 알아야 해요. 그래야 따님을 제대로 도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은지는 말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도 들어야죠. 엄마니까. 차는 우리 집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익숙한 풍경이 보였어요. 시장 간판, 가게 셔터, 낡은 전봇대. 평소 같으면 편안한 풍경이었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차가 멈췄어요. 다 왔습니다, 어머니. 기태 씨, 정말 고마워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천만에요. 저도 따님 잘 되길 바라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비는 거의 그쳤어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죠. 저는 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기가 두려웠어요. 안에서 은지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했어요. 거실 불은 켜져 있었죠. 은지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담요를 덮은 채로요. 저를 보자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은지야. 저는 달려가 딸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급했어. 괜찮아, 엄마.
은지가 제 등을 토닥였어요. 엄마는 날 지키려고 한 거잖아.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제대로 물어봐야 한다는 걸요. 기태 씨 말이 맞았어요. 진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은지한테서 직접 들어야 해요. 은지야. 저는 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엄마한테 말해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은지는 한참을 입을 열지 못했어요. 담요를 꽉 움켜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 옆에 앉아 기다렸죠. 재촉하지 않았어요. 은지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거실에 울렸습니다. 째깍째깍. 창밖은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벽 5시쯤 됐을 거예요. 긴 밤이었습니다. 정말 길고 끔찍한 밤이었죠. 엄마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잘못했어. 뭐가?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 거짓말했어.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거짓말? 시어머니가 날 때린 게 아니야. 은지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내가 먼저 부쉈어. 뭐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은지야? 시어머니가 손님들 앞에서 날 무시해서 화가 나서 식탁을 쳤어. 은지가 울먹였어요. 그러다가 내가 넘어진 거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널 밀친 게 아니라? 응.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닥에 물이 쏟아져 있었는데 내가 미끄러졌어. 혼자서. 그럼 팔에 난 멍자국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것도 내가? 아니, 그건 은지가 눈물을 닦았어요. 그건 진짜 시어머니가 한 거야. 빨래하라고 팔을 잡을 때, 청소 안 했다고 끌고 갈 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뭐가 진짜고 뭐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은지야, 천천히 말해봐. 처음부터. 응. 은지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날 때린 적은 없어. 한 번도. 은지가 말했어요. 하지만 매일 잔소리하고 무시했어. 팔을 세게 잡기도 했고. 그래서 멍이 들었어. 그건 폭력이야, 은지야. 알아. 근데 엄마 은지가 저를 봤습니다. 나도 잘못했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참았어야 했는데 못 참았어. 은지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시어머니가 손님들 앞에서 날 무시할 때 나도 모르게 화가 났어. 그래서 식탁을 쳤어. 그게 잘못이야?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내가 화낼만 했잖아. 하지만 엄마 은지가 울었어요. 내가 넘어진 건 진짜 내 실수야. 아무도 날 밀지 않았어.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사돈집에 쳐들어간 제 모습이 떠올랐죠. 명자의 멱살을 잡았던 것, 도훈을 밀쳤던 것. 그게 다 오해였단 말인가요? 근데 엄마, 은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시어머니가 날 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잘못이 없는 건 아니야. 무슨 말이야? 매일 구박하고 만삭인데 청소에 빨래에 밥까지 시키고 손님들 앞에서 창피 주고.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것도 폭력이잖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은지 말이 맞았습니다. 때리지 않았다고 해서 학대가 아닌 건 아니죠. 정신적으로 짓밟는 것도 폭력이에요. 은지야, 미안해.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엄마가 진작 알아챘어야 했는데. 아니야, 엄마. 은지가 제 등을 토닥였어요. 엄마는 날 지키려고 한 거잖아. 그래도 괜찮아. 이제 다 말했으니까. 그날 아침 해가 떴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어요. 긴 밤이 끝났죠. 저는 은지를 눕히고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산부인과죠? 응급 상황이에요. 만삭 임신부가 넘어졌는데요. 1시간 뒤 병원에 도착했어요. 은지를 휠체어에 태워 응급실로 갔습니다. 의사가 나와 은지를 진찰했죠. 초음파를 찍고 심장 박동수를 들었어요. 저는 복도에서 손을 꼭 쥔 채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 되시는 분? 네, 전데요.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우리 애 괜찮아요? 다행히 태아는 괜찮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말요? 네. 심박수도 정상이고 양수도 충분해요. 큰 충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지만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산모가 많이 불안정합니다. 네, 정신적으로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혈압이 높고 맥박이 불규칙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입원시켜서 안정을 취하게 해야 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심리 상담도 필요할 것 같고요. 심리 상담이요? 네. 산모의 정신 건강이 태아에게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실로 가니 은지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를 맞고 있었죠. 제 모습을 보자 미소 지었어요. 엄마. 응, 은지야. 저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래? 아기는 괜찮대. 다행이다. 은지가 배를 쓰다듬었어요.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은지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은지가 저를 봤어요. 나 이제 어떡해? 뭐? 시댁에 다시 가야 하나?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기 싫어, 엄마. 안 가도 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집에 있어. 하지만 도훈이는 도훈이가 뭐? 아내를 제대로 못 지키는 놈이 무슨 할 말이 있어? 저는 화가 났어요. 걱정 마.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엄마 응? 고마워. 은지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엄마와 딸이 손을 맞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쏟아져 나왔죠. 은지가 참았던 눈물, 제가 삼켰던 후회.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곧 은지가 아기를 낳을 거예요. 새 생명이 태어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사돈댁과 얘기를 해야 했어요. 이제는 화를 내지 않을 겁니다. 제대로 된 대화를 할 거예요. 은지를 위해서, 그리고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사람이 진짜 무너질 땐 누가 때려서가 아니라 나 자신도 몰랐던 내 모습을 마주할 때입니다. 은지도 그랬고 저도 그랬어요.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무너졌고 이제 다시 일어서려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거든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은지는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었어요. 링거를 맞으며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아기도 건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사돈댁과의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날 밤 일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저는 명자의 멱살을 잡았고 경찰까지 불렸어요. 서로에게 상처를 줬죠. 하지만 이대로 끝낼 순 없었습니다. 은지를 위해서라도요. 병원복도 벤치에 앉아 한참을 고민했어요.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사돈댁에 전화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찾아가야 할까요? 손이 떨렸어요.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여보세요? 명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경계하는 목소리였죠. 저 한정숙입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명자가 뭐라고 대답할까 두려웠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에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죄송하지만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대로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요. 지금 와서 무슨 얘기를? 제발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자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후 2시에 오세요. 우리 집으로.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오후 2시. 저는 사돈집 앞에 섰어요. 그날 밤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대문을 보니 그때가 떠올랐죠. 미친 듯이 문을 두드렸던 것, 명자를 흔들었던 것. 부끄러웠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명자가 서 있었죠. 며칠 사이 많이 수척해진 것 같았어요. 들어오세요. 명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적대적이진 않았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엔 도훈도 앉아 있었어요. 앉으세요. 명자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꼭 쥐었습니다. 떨렸거든요. 한참을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시계 소리만 거실에 울렸습니다. 째깍째깍.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딸이 피투성이로 돌아왔는데 그냥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찻잔을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손목을 잡은 것, 소리 지른 것, 다 제 잘못이에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였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사과는 받았어요. 명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긴 왜 온 거예요? 은지 얘기를 하러 왔어요. 은지? 명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네. 은지가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얘기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시어머님이 때린 게 아니라 은지가 넘어진 거라고요. 명자가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네. 은지가 혼자 넘어졌다는 거. 명자가 저를 봤습니다. 우리가 밀친 게 아니에요. 알아요. 은지한테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시어머님 뭐? 그렇다고 해서 아무 잘못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명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만삭인 며느리한테 청소, 빨래, 밥까지 다 시키셨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창피도 주시고. 그건 명자가 말을 더듬었어요.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잖아요. 당연한 일이라고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만삭인데요? 나도 그렇게 살았어요. 명자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나도 시집와서 그렇게 당했다고요. 저는 놀라서 명자를 봤습니다. 명자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나도 은지처럼 힘들었어요.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매일 잔소리 듣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임신했을 때도 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은지한테도 똑같이 하신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당했으니까 며느리도 당해야 한다고? 명자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며느리 시절이 다 그런 거라고. 참고 견디는 게 미덕이라고. 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알아요. 명자가 울먹였어요. 이제 알아요. 은지가 쓰러지는 걸 보는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뭘 한 건지. 저는 명자를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그 사람이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괴물이 아니라 그저 상처받은 한 사람으로요. 나도 엄마예요. 명자가 눈물을 닦았어요. 도훈이 엄마. 근데 며느리한테는 엄마 마음을 몰랐어요. 그 애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인데. 사돈, 죄송해요. 명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지한테 정말 미안해요. 제가 나쁜 시어머니였어요.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니에요. 저도 잘못했어요. 뭐가요? 그날 밤 무작정 찾아와서 소리 지르고 제대로 된 대화도 안 하고. 당연하죠. 명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딸이 다쳤는데 어떻게 참아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시어머님 사돈댁. 명자가 저를 봤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네. 은지하고 나하고.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라도 제대로 된 시어머니가 되고 싶어요. 저는 한참을 명자를 바라봤어요. 그 눈에 진심이 보였습니다. 후회와 미안함이요. 시어머님이 진심이신 거 알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지한테 직접 말씀하셔야 해요.
은지가 날 만나주려고 할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많이 상처받았거든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알겠어요. 명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릴게요. 얼마든지. 도훈이 입을 열었어요. 장모님, 저도 잘못했어요. 도훈이 너도 은지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 모른 척했어요.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를 못 지켰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제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해. 네, 장모님. 도훈이 고개를 숙였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거실에 앉은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어요. 뭔가 풀린 것 같았거든요. 차 한잔 하실래요? 명자가 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명자도 작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차를 마시며 천천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은지 얘기, 아기 얘기, 앞으로의 일.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은지와 명자 사이엔 아직 시간이 필요했죠. 하지만 희망이 보였어요.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엄마와 시어머니로서, 가족으로서,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라도요. 병원으로 돌아가 은지에게 말했습니다. 은지야, 시어머니 만나고 왔어. 엄마 다 얘기했어. 시어머니도 많이 반성하시더라. 은지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시간을 가져, 은지야. 제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보고, 엄마는 내 결정을 존중할게. 고마워, 엄마. 우리는 서로를 안았어요. 엄마와 딸.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연결이었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완연해졌어요. 시장 앞 벚꽃나무에 꽃이 피었고 골목마다 따뜻한 바람이 불었죠. 그리고 은지는 건강한 아기를 낳았습니다. 출산 당일 새벽이었어요. 은지가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배가 아파. 괜찮아, 은지야. 엄마가 여기 있어.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병원으로 가는 내내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분만실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 평생 중에 가장 긴 시간이었어요. 시계를 봐도 시간이 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문 너머로 들리는 은지의 신음소리.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힘내, 은지야. 저는 문 앞에서 외쳤어요. 조금만 더. 엄마가 여기 있어. 얼마나 지났을까요? 분만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어요. 축하드려요. 건강한 사내 아이입니다. 정말요?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우리 은지는요? 산모도 건강합니다. 조금 있다 면회 가능하세요. 아기가 유리창 너머로 보였어요. 작고 빨간 얼굴, 눈을 꼭 감고 있었습니다. 제 손주예요. 내 딸이 낳은 아기. 세상에서 가장 귀한 생명이었습니다. 애야, 저는 유리창에 손을 댔어요. 할머니란다. 내 엄마를 지키느라 할머니가 많이 미쳤었어. 미안하구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복실로 들어갔어요. 은지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지쳐 보였지만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죠. 엄마. 응, 은지야. 고생 많았어.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기 봤어요? 그럼. 정말 예쁘더라. 닮았어요? 너 닮았어. 입술이랑 코가 똑같아. 그때 문이 열렸어요. 도훈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요. 은지야. 도훈아.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도훈이 은지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그동안 제대로 못 지켜줘서.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앞으론 달라질게. 약속해. 은지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믿어줄게. 한 번만. 며칠 뒤 산후조리원으로 옮겼어요. 은지는 방에서 쉬고 아기는 신생아실에 있었습니다. 저는 유리창 앞에서 손주를 바라봤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죠. 어머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기태였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죠. 기태 씨, 축하드려요, 어머니. 고마워요.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별 말씀을요. 기태가 손주를 바라봤어요. 건강하게 태어났네요. 그러게요. 다행이에요. 어머니도 이제 좀 마음 놓이시죠? 네. 정말로요.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기태가 커피를 건넸어요. 마시세요. 고마워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기태 씨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경찰서에서 기태 씨가 없었으면 괜찮아요. 당연한 일했어요. 아니에요. 정말 큰 도움이었어요. 어머니, 기태가 저를 봤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거예요? 네. 사돈댁이랑 다 화해한 거죠? 네.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왔어요. 명자였습니다. 손에 큰 보자기를 들고 있었죠. 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시어머님, 명자가 저희 앞에 섰습니다. 사돈댁, 어떻게 여길 도훈이한테 들었어요? 은지가 아기 낳았다고.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이거 명자가 보자기를 내밀었어요. 미역국이랑 반찬 좀 싸왔어요. 산후에 먹으라고. 제 마음이에요. 저는 보자기를 받았습니다. 묵직했어요. 명자의 정성이 느껴졌죠. 고맙습니다. 은지 볼 수 있을까요? 명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기라도. 잠깐만요. 저는 은지 방으로 갔습니다. 은지야, 시어머니 오셨어. 네. 은지가 놀랐어요. 아기 보러 오셨대. 어떡할래? 은지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오시라고 해요, 엄마. 정말? 네. 이제 시작해야죠. 명자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은지를 보자 눈물을 글썽였어요. 은지야. 어머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명자가 은지 옆에 앉았어요.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시간이 필요해요. 은지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노력해 볼게요. 아기를 위해서라도. 고마워. 명자가 은지의 손을 잡았어요. 잘할게. 이번엔 진짜로. 신생아실로 갔습니다. 아기가 자고 있었어요. 명자가 유리창에 손을 댔어요. 우리 손주 정말 예쁘네. 그렇죠? 은지가 미소 지었어요. 할머니 닮았어요. 에이, 엄마 닮았지. 명자가 웃었어요. 그 웃음이 진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셋이서 한참을 아기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둘과 엄마. 이 작은 생명을 지켜줄 사람들이었습니다. 며칠 뒤 퇴원하는 날,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도훈, 명자, 기태, 그리고 시장 단골들까지. 정수기 씨, 축하해요. 손주 얼굴 좀 보자. 다들 아기를 보고 싶어 했죠. 차에 아기를 조심스럽게 태웠어요. 카시트에 누인 작은 생명.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집에 가자, 우리. 은지가 아기에게 속삭였어요. 집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졌어요. 벚꽃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새로운 계절이었죠.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아기를 눕혔습니다. 은지가 아기 손을 쥐며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뭐가? 날 지켜줘서. 우리 아기 지켜줘서. 당연한 거 했지. 아니에요.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아니었으면 난 무너졌을 거예요. 엄마가 날 일으켜 세웠어요. 은지야 사랑해요, 엄마. 저는 딸을 안았어요. 그리고 손주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줬어요. 상처를 치유하게 해줬습니다. 세상 모든 엄마는 결국 자식을 지키려다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진짜 용기는 분노를 내려놓는 순간 시작되죠. 그리고 용서는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희망과 치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생각보다 짧으니까요. 감사합니다.